일단 프로그램 983이에요. 요번에 연습하실 거는. 그래서 983 동진상사. 그래서 교재는 저기 54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98회, 그 다음에 983 동진상사 여시고, 그 다음에 12시 5분까지 드릴 테니까 이론 15문제 있습니다. 12시 5분까지 풀어보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 오른쪽 위에 요게 나와야 됩니다. 983의 동진상사 해보세요. 저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질적 특성. 그래서 우리 질적 특성에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믿어야 된다, 신뢰성, 목적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의 표현의 충실성, 이래.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 다음 무슨 성이요? 적시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목적 적합성과 관련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에 무슨 성이요? 중립성. 그 다음에 2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뭐뭐뭐 있다 그랬어요?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분리예금. 그 다음에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일자 수표는 아니에요. 선일자 수표에 별표 2개만 쳐놓으세요. 선일자 수표 한 2, 3전에 한 번씩 지문에 나오는데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고 있습니다.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얼마 있어요? 50만원. 그 다음에 차용증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만기가 2개월. 그래서 우리 만기가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3개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3개월이니까 2개월 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50.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선일자 수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현금 처리하시면 안 되고 어음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산의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며 5월에 상품 매입액은 35만원, 5월에 매출액은 60만원이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 총이익.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외운 적 있었죠. 우리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순매출액 마이너스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액은 60만원인데 이익은 매출액의 몇 프로래요? 20%래요. 그러면 20%니까 6이 10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2만원. 그 다음에 매출액은 60만원 나와요. 그러면은 원가는 얼마예요? 48만원. 왜냐면 이익이 20%면 원가는 80%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가는 48만원. 그 다음에 월 초에 얼마 있으셨대요? 50만원.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은 얼마 있었대요? 35만원. 그 다음에 빼기 기말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계산기로 50만원에서 35만원. 그러면 85만원이 48만원이 되려면 37만원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일단 관련된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계산 문제 찍어서 맞출 때가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찍어서 맞출 확률은 25%예요. 그래서 찍는 것보다는 공식 잘 기억하셔서 거기에다가 대입할 줄 아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시험 문제 왜 내냐면은요, 아까 우리 결산 풀 때 제가 이거 한번 적었었어요. 자동 결산이라고. 그래서 자동 결산은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법인세.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왜 내냐면은 지금 4번 같은 거 왜 내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400, 그 다음에 대변의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0, 자산의 감소. 요 분계를 저희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거 시험 문제 왜 내냐면은 이 분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어렵냐면 나올 때마다 분계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가상각 분계인데 내일은 뭐 미지급 비용 분계 이런 식으로 분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비용이 늘어났어요. 뭐가 늘어났어요? 비용.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아껴 써라 하잖아요. 왜요? 아껴 써야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익이 줄어들면 내 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본은 뭐예요? 감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산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산의 감소.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분계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분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분계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빗줄 치세요. 무형자산.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다. 그래서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영상개발비는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1번 보시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환. 어저께도 풀었었는데 교환에 두 가지 있습니다. 동종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다른 종류잖아요. 다른 종류니까 공정 맞아요. 정답은 3번인데 요거는 회계보다는 세무에 좀 더 잘 나오기는 합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회계에서는 두 가지 중에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쓰기 편한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개발 단계로 하는 게 아니고 연구 단계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발 단계면은 자산이잖아요. 예. 자산은 내년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감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기로 2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으로 갖고 있으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내년에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수익 비용으로 하게 되면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부채 자본이면은 내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수익 비용이면은 내년에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세무에 좀 더 잘 나오는데 두 개가 겹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 처리해야 된다,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 처리가 내년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편해요? 비용 처리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근데 이런 거는 회계에선 잘 안 내요. 세무에선 많이 나오는데 회계에서 풀기에는 5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6번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지문에 만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돼야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이 돼야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말장난 문제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7번은 요것도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조금 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별도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재에도 내용이 없어요.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데 우발 나오면 무조건 요게 나와야 돼요. 주석 처리.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발 나오면 무슨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주석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2번 보시면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우발 부채는 주석으로 처리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요. 우발 그러면 요게 대표적이에요. 소송. 그래서 우리 소송 걸리면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이거 판결 날 때까지는 솔직히 100%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누가 봐도 저거는 질 것 같은데 이기고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경우들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확정된 것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우발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주석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석이 뭐냐면 그냥 글로 적는 거예요. 현재 어떤 걸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어떻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글로만 적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 처리는 하지 말고. 그래서 우발 나오면 무슨 처리만 한다고요? 주석 처리. 그래서 1번은 충당 나오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대손충당금도 무슨 법이에요? 보충법.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충당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쌓아놓는 거죠? 퇴직금 주려고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퇴직했을 때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뢰성 있게. 그래서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모든 임직원이 퇴직한다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직원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그만둔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완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다 그만둔다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몇 년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1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실 수 있어요. 일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둘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전 항상 하나만 물어볼 겁니다. 몇 개월 하셨어요? 그랬더니 10개월 했대. 그러면 2달 후에 좀 더 고민해 보라고. 왜냐면 1년 버티면 한 달치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2달만 버티면 한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버틸만 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저 들어간 지 이제 2달 됐어요. 그러면 때려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왜냐면 1년도 안 됐는데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본인하고 안 맞는 회사일 확률이 뭐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되는 겁니다. 야, 너 나가봤자 다른 데 가도 힘들어. 버텨. 이거는 꼰대 마인드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과거에 몇몇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안 좋은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저도 회사를 꽤 많이 때려쳤지만 내 입에서 그만둬야지가 나올 정도면은요 이미 나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단 얘기예요. 웬만하면 그냥 농담으로 때려쳐야지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진짜 누군가한테 상담을 하고 이럴 정도면은 거의 그만둘 확률이 99%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버텨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버텨라 했다가 안 좋은 선택해갖고 뉴스에 나오신 분들도 꽤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은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옆에서 들어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못 버텨요. 지금은 많이 저도 좋아진 편인데 저도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8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문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보세요. 뭐 위주로 보시라고요? 지문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보세요. 왜냐면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상품권. 네,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그래서 1번 아니에요.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상품권을 아이고 왜 또 지워졌어.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줬을 때가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일반 판매라고 적어드리는데 현금, 외상, 할부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시용 판매라고 있는데 요게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하고 섞여 있어요. 그 반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인도 기준이 맞는 거고 4번은 매입 의사를 뭐 했을 때요? 표시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위탁 판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원가 계산. 저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뭐 한 거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종합은 무슨 생산이라고요? 대량 생산. 그래서 2번이에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고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에 직접 간접은 개별이에요. 3번에 주문도 개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의 뜻이 간접비란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어지잖아요. 직접비를 뭐라 그러냐면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요. 간접비는 뭐라 그래요? 추적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분모만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평균법일 때는 완 플러스 뭐요? 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일 때는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인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평균법으로 해라 선입선출법으로 해라 없죠. 왜 없냐면 여기 보세요. 거기 지금 박스 안에 보시면 기초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기초 지우면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해라 이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왜냐하면 뭘로 하든 답은 뭐 하니까요?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기초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평균법으로 풀든 성립선출법으로 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평균법으로 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원재료는 전량 투입이래요. 그러면 완이 몇 개죠? 300개. 말이 몇 개예요? 200개. 그럼 몇 개 나와요? 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발생이래요. 그러면 완이 몇 개예요? 300개. 말이 200개에 몇 프로? 50%. 그러면 몇 개 돼요? 400개. 정답 몇 번이요? 4번. 숙제 열심히 하신 분은 이거 맞출 수 있잖아요. 아니면 틀렸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착수량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 원가의 행태에 대한 그래프이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동비. 원가 행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세요. 총원가는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예. 그래서 증가하는 거 몇 번이죠? 가하고 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거기에 있는 나는 고정비예요. 왜냐하면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라는 감소하니까 단위당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하고 다 해서 몇 번이세요? 2번이세요.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보조부문.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15개 중에 반은 암기, 반은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습니다.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1번 단계에 나오면 배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상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용역수수 관계를 인정합니다. 용역수수 관계 고려 안 하는 건 직접 배분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직접 배분법이 정확해요? 상호가 정확해요? 상호가 정확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단계 배분법은 각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배분하는 건 무슨 배분법이에요? 직접 배분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우리 이거 맞추려고 우리 그때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특징.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세 맞냐고. 여기 국세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답으로 국세 잘 안 나오거든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던 거 추격해 놓은 거지 그걸 다 외우지 못해요. 왜냐면 교재 보시면 특징만 한 9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8개인가 9가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기억해도 기억할 게 엄청 많은데.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지나가듯이 한번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폭이 나오면 무조건 3년이에요.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포기하면 3년 동안에는 원상복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면세 포기는 승인이 아니고요. 면세 포기는 신청이에요.
신청하고 승인하고 다른 겁니다. 신청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신청서 내면 땡인 게 신청이고, 승인은 내가 서류를 내면 예, 그 상대방이 그거를 보고 예, 해줄지 안 해줄지 고민하는 게 승인이에요. 그래서 승인하고 신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연대포기는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요거 어렵습니다. 일단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매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일단 외상으로 판 거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200.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공급가액에다 우리 몇 프로 곱해요? 10% 곱해요. 그러면 요게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보시면 외상으로 팔았는데 얼마 주고 팔았죠? 200.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썼죠?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거 여러 번 쓸 거예요.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그러면 우리 부가세 관련된 건 일반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8만원이 아니고 12만원입니다. 근데 왜 시가로 보냐면 일반적으로 시가가 무조건 높아요. 거의 다 시가가 높아요. 원가보다는. 왜냐면 원가보다 시가가 낮으면 거기는 물건 팔아도 망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적게 걷어야 돼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뭘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거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메인 매출 전표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는 시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팔았죠? 얼마 주고 팔았죠?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222만원이에요. 왜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불났잖아요. 불난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불나갖고 열받아 죽겠는데 와갖고 불난 거 세금 내래. 그러면 좋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2만원이 답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실무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